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로 인사드리는 필피디입니다. 필리핀 화산 폭발 소식과 마닐라 공항 항공사 재배정 소식, K-POP 그룹 트와이스의 필리핀 공습 소식 등 재미있는 6월 필리핀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400년 동안 50회 정도의 폭발을 기록했고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을 했던 필리핀 루손섬 알바이주에 위치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 마yon 화산에 분출 경보가 발령을 했었습니다. 최장 3개월 동안 용암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화산지진 연구소는 마yon 화산의 분출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몇 주 또는 며칠 내에 잠재적인 폭발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폭발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경보 4단계로 아직은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경보를 4단계로 올렸다고 허위 주장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4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필리핀 심령술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환상에서 화산 폭발을 보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일에 대비하십시오 라고 씨부려서 작성 당시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19,000여 개의 반응, 1,700여 개의 댓글, 3,700개의 공유가 달렸다고 하는데요. 마yon 화산 폭발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반경 6km 내 주민의 대피와 비행 금지령을 내리고 현재까지 안전지대로 대피한 주민의 수는 26개의 바람가의 지역 38,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마yon 화산 대피소에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산 폭발은 특정 화산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데이터, 관측 가능한 화산 활동 변화 및 적절한 장비를 사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산 학자에 의해서만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일 테지만 미신과 심령 등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필리핀에서 이런 거짓 정보와 미신들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yon 화산은 화 그만 내고 이제 그만 식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마yon 화산이 있는 레가스피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3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는 활화산입니다. 세부와도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마닐라, 보라카이, 세부 등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피해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K-POP 걸그룹 트와이스가 필리핀 투어를 위해 블락한의 두 번째 공연을 추가했고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K-POP 팬들이 열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블락한 필리핀 아레나에서 열리는 트와이스의 콘서트를 위해 두 번째 공연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9월 30일 공연 티켓은 6월 16일 금요일에 판매를 시작. 추가 티켓 판매가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은 일반 섹션의 경우 1,750페소 4만원, VIP 패키지 좌석의 경우 17,500페소 41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태연도 2023년 두 번째 필리핀 방문 소식이 있는데요. 7월 30일 마닐라 아라네타 센터에서 단독 콘서트 투어를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는 블랙핑크 콘서트도 5만 5천석 규모의 가장 큰 경기장 필리핀 아레나에서 공연을 했었죠. 역시나 트와이스도 대형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반면에 소녀시대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만여석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바로 인기에 의한 티켓 파워겠죠. 게다가 7월 9일 소녀시대 멤버 유리도 필리핀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공연의 티켓 가격은 5,500페소 13만원부터 11,500페소 27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소녀시대 유리를 참 좋아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못 갈 것 같네요. K-POP이 열풍을 일으키기 전 동남아 지역은 A급 가수가 아닌 이름 모를 한국 가수들이 오는 곳이었죠. 저도 이름 모를 가수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입국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닐라 공항에서 이름 모를 보이그룹을 반기는 필리핀 소녀 팬들은 본 적은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의 탑티어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 건 불가능했었죠. 하지만 요즘 필리핀 도로 위 광고판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들로 채워진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필리핀 대기업들이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에서 한국 영화 상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범죄도시 2편에 이어 3탄도 한국 개봉 일주일 후 필리핀 극장에 개봉을 해서 저 역시 동석이 형님의 시원한 펀치를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요즘 필리핀 시장을 보면 식을 줄 모르는 K문화의 인기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6월에만 한국에서 오는 지인들을 픽업하기 위해 마닐라 국제공항 터미널 1에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현재 마닐라 국제공항 관리국은 국제선 항공편을 터미널 1과 3으로 배정하고 터미널 2를 국내선 전용 터미널로 만들겠다는 스타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한꺼번에 재배정을 하면 혼란이 온다고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재배정 중인데요. 이미 시행 중이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7월 1일 이후 마닐라 공항 터미널별 취향 항공사를 정리해보면요. 터미널 1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필리핀항공 국제선이 들어왔습니다. 터미널 2는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의 국내선 비행기만 이용하는 국내선 전용 터미널이 되고요. 터미널 3는 기존 항공사들 이외에 제주항공이 추가되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도대체 왜 마닐라 공항은 항공사별 터미널 재배정을 하는지 알아보니까 연간 여객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항공 전용이었던 터미널 2는 원래 국내선 공항으로 설계가 되어서 국제선 승객을 위한 CIQ 시설을 없앤다면 터미널 2의 연간 여객 처리를 20에서 25% 정도까지 늘릴 수 있고, 터미널 1과 3는 국제선 전용 시설과 편의 시설이 나름 잘 갖춰져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터미널 1을 국제선 전용으로, 터미널 2를 국내선 전용으로 재배정하는 것은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터미널 1은 항공사 재배정으로 더 혼잡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현재 아시아나 대한항공, 필리핀 항공 등의 국제선이 뜨는 터미널 1 상황을 보면 일단 3개의 주차장은 언제나 만차, 심지어 공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교통 상황도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심지어 필리핀 항공이 옮겨간 첫날은 인천행 낮출발 비행기가 밤에 뜨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고요. 관광객은 밀려오는데 인프라는 부족하니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얼른 불락한 신공항이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피디의 필리핀 뉴스는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나 재미있는 뉴스 혹은 한국분들과 관련된 뉴스만 짧게 전해드립니다. 제 영상으로 필리핀 소식과 정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